신생 브랜드 광고 어떻게 하면 좋으면 될지 매체에 대한 좀 설명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적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광고 많이 진행하실 때 사실 브랜드도 론칭하고 이래도 예산은 좀 어느 정도에서 한정적이고 인지도도 없고 사실 매출은 근데 또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광고 전략을 처음에 진행하면 되는지 좀 약간 교과서 같이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봐라 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광고는 단순히 돈만 많이 쓴다고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서 특히 신생 브랜드면 인지도와 이제 신뢰를 동시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먼저 잡고 관심층을 확장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밟아야 돈을 쓰는데 성과가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다양한 매체들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주요로 첫 번째로 일단은 신생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꼭 잡아야 되는 채널이라고 하면 네이버 검색 광고일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광고에 비해 우리나라 매체이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도 되게 용이하고 세팅하기에도 많은 영상들 같은 경우는 저희 마케팅 학교에도 많이 있으니까 따라하기도 편하실 거고 세팅 방법이나 이런 것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이번 네이버 검색 광고 중에 파워링크 파워링크라고 하면 이제 검색어를 했었을 때 물론 어떤 검색어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최상단의 노출이 대부분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직접 검색을 하면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라고도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용자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채널인 이유는 이 검색 광고라는 거의 특성상 일단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검색 광고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키워드를 등록해 놓은 거라든가 아니면 신생 브랜드는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검색어를 통해서 유입이 됐을 때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좋은 광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브랜드명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로 진입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해결해드는 키워드가 사용에 된 이유를 브랜드는 지금 바로 이제 신생 브랜드니까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게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키워드로 가야 되고 좀 활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키워드 선정 시 신생 브랜드다 보니 브랜드 키워드보다는 상품 문제 키워드에 좀 집중하는 것 추천드리고요. 뭐 예를 들면은 좀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뭐 샴푸라고 하면은 이제 두피 여드름 샴푸 추천 아니면은 석회수 제거 필터 아니면 수학 그냥 유학원 업종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학원 이런 것보다는 수학 과외 비용 약간 소비자들이 진짜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키워드를 통해서 약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광고 문구를 선정할 때는 약간 문제 해결 플러스 약간 차별 포인트 저희 자사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거를 검색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좀 이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파워링크의 장점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구매까지 연결되는 고객이 유입돼요. 근데 이제 고객 물론은 비교라는 이런 과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검색어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채널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구매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은 이게 키워드마다 입찰 단가가 되게 높은 키워드도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롱테일 키워드를 좀 가져가시고 약간 구체적이고 경쟁이 적은 키워드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을 좀 추천한다
하는 것을 추천 이렇게 딱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쇼핑 검색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업종 중에서도 신생 브랜드에서도 뭐 DB 업종이나 이커머스 같은 업종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커머스 업종은 확실히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조금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쇼핑 검색은 특징으로는 구매 전환이 좀 잘 일어나는 매체고 이미 구매하려는 고객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생 브랜드라도 사실 상품이 명확하면 쇼핑 광고만으로도 이제 매출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활용하는 법으로는 뭐 상품명, 썸네일, 뭐 리뷰 광고 관리라든지 그런 게 광고 효율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한 이제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AI가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소량의 예산으로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첫 구매 혜택이라든지 프로모션, 무료 배송 이런 걸 넣으면 클릭률도 확 올라가고 쇼핑 검색의 장점은 전환율이 높고 쇼핑 검색을 하는 고객은 어쨌든 당장 구매 의도가 확실한 고객이기 때문에 당장 사려는 고객을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워링크와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상품 가격이나 이미지, 옵션, 리뷰 관리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광고 효율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매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말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따라가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다 이게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끊기도 애매할 정도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장점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장점은 이제 전환율이 높고 구매 의도가 높은 고객. 구매도가 높은 고객이 많이 보는. 단점으로는 상품 뭐 예를 들면 가격, 이미지 그리고 옵션들 제대로 관리 없으시 광고 효율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쇼핑 검색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쇼핑 매체가 쿠팡하고 이제 네이버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전환율이 진짜 높게 나오고 네이버에서 특히나 구매 전환 수로만 따져도 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안 좋아하시는 이유가 수수료가 굉장히 높잖아요. 오히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좀 쿠팡의 수수료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지는 않을까. 반대로 말했나요 제가? 어쨌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쓰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게 맞아요.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네이버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최대한 보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해외 매체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게 처음부터 너무 다양한 광고를 물론 집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하나하나씩 최적화를 하신 후에 다음 매체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광고를 이제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PMax, 퍼포먼스 맥스 광고를 먼저 설명해 드릴까 해요. 우선 특징으로는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그리고 디스플레이, 지메일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구글을 안 사용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구글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매체 중 하나예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신생 브랜드여서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해외 진출 시에도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초기 브랜드에서 이 구글 광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좀 우선 검색이나 쇼핑 우선 세팅을 좀 진행해서 의도 기반의 좀 전환을 확보하는 것을 전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ax를 좀 활용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GDN 디스플레이까지 확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타겟팅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국가별 캠페인을 좀 분리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을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메타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단지 처음에 이렇게 좀 전환이 안 일어나고 이럴 수는 있어도 그게 만약에 최적화가 나중에 진행이 된다면 이것만큼 이제 전환이 잘 일어나는 매체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런 최적화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최적화만 하면은 정말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매체 범위가 그만큼 넓고요.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최적화 시간을 갈수록 효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 한 번만 하면은 전환은 이제 진짜 잘 일어나게 되는 매체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대로 충분한 데이터가 우선 쌓여야지 머신러닝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메타는 보통 저희가 1주에서 2주 정도까지 바라보는데 구글은 조금 더 길어요. 2에서 4주 정도의 학습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게 쓰셨는데 4주 말고 4주의 학습 기간을 감안하셔야 된다. 네. 그럼 한 번만 정리를 하고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일단은 신생 브랜드여서 저희가 너무 깊숙하게 모든 매체를 다 알려드릴 수 없어서 이제 다양한 매체들 좀 궁금하시면은 위에 상단바에 있는 내용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 조금 나 신생 브랜드인데 이런 매체도 해보고 싶다 다른 매체를 문의 주셔도 괜찮고요. 다 친절하게 말씀드릴 테니 일단은 약간 라이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 광고 이제 저희 소연 선배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네. 그 메타 광고는 사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틀어서 메타 광고라고 지칭하는데 특징은 뭐 관심사나 라이프 스타일 기반 타겟팅이 가능하고 이러한 특징들은 인지도나 고객 풀 확보에도 강합니다. 또 이제 메타가 왜 중요할까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또 이제 인지도 및 고객 풀 확보에 강하다. 네.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신생 브랜드는 사실 고객이 처음 보는 브랜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브랜드의 톤 앤 매너나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조금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메타 트래픽 광고라든지 트래픽 캠페인을 조금 돌리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메타에도 여러 가지 지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토리나 릴스 영상으로 좀 짧고 강렬하게 노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브랜드 아직 론칭 단계라면 뭐 도달이나 인지 캠페인 먼저 모수를 조금 쌓는데 집중하는 캠페인을 먼저 운영을 하고 이후에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 타겟이나 또 이제 요즘에는 유사 타겟도 성과가 좀 좋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관심사와 유사 타겟 조합으로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마케터들마다 진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요즘은 이 방법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업종이든 간에 대부분 이제 소연 선배님하고 저하고 다루는 업종이 많이 다르기도 한데도 저도 관심사나 유사 타겟을 좀 조합해서 쓰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좀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초기 광고 투자 비용이 많이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광고주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거를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전환으로 가시는 광고주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이 제품을 모르면은 결국 전환까지 안 이어지다 보니 이 기간이 어느 정도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래픽 캠페인을 쓰시는 이유가 물론 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이 제품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는 법인지 알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결국 페이지 뷰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다른 제품들을 본다라든지 그러한 정보들이 결국엔 픽셀에도 담겨가지고
전환 캠페인을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저희 광고에도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전환에게 다가갈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많이 접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도달 인지 단계를 못 버티시고 많이 나 성과 안 나오네 꺼야 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광고는 이게 킨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면 물론 저희도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신생 브랜드라면 더 그런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좀 기다림을 가지고, 아니면 조금씩 도달 인지 캠페인을 좀 소액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한테 좀 전환적으로 이제 한번 인지가 됐다 생각하면은 그때 전환 캠페인으로 좀 비용을 증액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장점, 단점을 좀 한번 말해 주시면. 일단 뭐 지금 시간이 23분이긴 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은 일단 저희가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스토리 전달 및 이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뭐 팬층이라든지 팬층 형성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사실 태아 대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전환 캠페인만 바로 돌리면 당연히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 인지도 캠페인으로 관심 고객 모수를 먼저 쌓아준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전환 캠페인을 조금 복합적으로 돌리는 게 조금 효율이 좋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먼저 확보해야 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이제 사실 갑자기 이제 또 다양한 매체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꼬였는데, 또 네이버 검색 광고만큼 이제 요즘 특히나 많이 쓰는 광고고 좀 핫한 광고가 이제 네이버 GFA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막 요즘은 막 애드 부스트다 해가지고 어떻게 광고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저희 대행사나 이런 걸 따로 이용하지 않고도 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알 정도로 요즘 굉장히 핫한 매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네이버 GFA 광고는 말 그대로 이제 네이버 매체 내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배너 광고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네이버 뉴스나 카페, 블로그 등 이제 전 영역에 배너 형태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리타게팅에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리타게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나 이제 바로 배너로 가게 되면은 전환의 성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기존에 제품들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 카탈로그 캠페인을 좀 이용해서 이제 기존의 쇼핑 스마트 스토어 모수라든가 아니면 자사의 그런 제품들을 보셨던 분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좀 다이나믹하게 썸네일만 보여주고 리타게팅하는 형식으로도 해서 전환율이 굉장히 높게끔 많이 나오는 광고주분들도 많이 있어요. 되게 소액 광고주라면 오히려 성과형 배너 광고보다는 카탈로그를 좀 추천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대회비기도 하지만 저희 그 네이버 측에서도 저희 회사에서 왔었을 때도 좀 소액으로 진행했을 때는 카탈로그 광고를 좀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나 하면은 신생 브랜드는 일단은 사이트에 들어온 고객들을 일단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중요한 모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핵심인 만큼 리타게팅이 좀 필수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활용법을 좀 말씀드리면, 리타게팅 세팅을 먼저 가져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너무 신생 브랜드여서 스마트 스토어 이런 모수가 없다고 해도 카탈로그는 어느 정도 풀어놓고 진행해도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그만큼 인지도도 은근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 이게 자동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반복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또 말하면 신규 타겟에도 확장, 관심사나 행동
약간 타겟팅 활용을 좀 하면 이제 좀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장단점을 확실하게 좀 다시 짚고 넘어가면, 장점은 이것도 똑같이 배너 광고의 특성이다 보니 브랜드 인지도 확장에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아까 리타겟팅에 좀 강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을 좀 재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전환보다는 이런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환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전환보다는 약간 보조 매체 역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색이나 이제 쇼핑 검색, 쇼핑 그냥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들어온 고객들을 다시 붙잡는 용도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단 28분이긴 한데 시청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으셔가지고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정도 있으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없으면은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랑 소연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좀 해보니까 신생 브랜드 좀 광고 전략 로드맵을 좀 저희가 짜왔어요. 일단 초기 론칭 직후라고 하면은 좀 네이버 검색 광고, 아까 말씀드린 파워링크, 쇼핑 광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이걸 좀 쓰는 이유가 이제 적은 예산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부터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중기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확보했다면 이제 구글 PMAX라든가 아니면 메타 광고로 신규 유입이나 확대를 먼저 가져가고, 이런 걸로 추가적으로 리타겟팅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는 저희가 설명드린 GFA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좀 확장기, 이제부터는 사실 이거 정도 가게 되면은 신생 브랜드가 거의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전체적인 퍼널의 흐름과 약간 이런 브랜드를 좀 로드맵을 그린 거다 보니 안정화가 진행됐다면 이제 그때 이제 예산 확대라든가 그리고 멀티 채널 좀 믹스 운영해서 제대로 된 성과 파악하고 어디서 많이 일어나고 예산 증대하고 어떤 거는 줄일 매체는 줄이고 확실히 그걸 가져가는 게 좋고요. 인지도와 좀 퍼포먼스를 캠페인을 동시에 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신생 브랜드 광고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이랑 쇼핑으로 전환을 일으키고, 그리고 메타나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광고로 인지도를 확대하고, 그 리타겟팅으로 다시 구매까지 안 이루어지는 고객을 다시 한번 잡아서 전환을 발생시키고, 이런 한 3가지 단계가 조금 있어줘야 어느 정도 전환과 매출이 조금 나와서, 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적은 예산으로도 이제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광고 순서와 이제 매체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을 너무 안 하시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시니까 요거는 조금 방송이 끝나거나 나중에 저희 위에 있는 연락처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맞춤 제안을 또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따로 저희가 더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뭐 하겠지만 질문 사항이 딱히 따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뭐 여기서 쓰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자리 돌아가서 전화나 메일로 충분히 관련된 내용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정보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저는 정태하 마케터고요. 네, 전 박수현 마케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